안녕하세요. 은퇴자서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노모니 노예군입니다. 오늘은 2026년 유명 섹터 세 번째로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공부 좀 할게요. 먼저 기대는 끝났다. 지난 10년간 우리 바이오 시장은 기대감과 스토리로 움직이던 시장이었습니다.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2026년을 향해 가는 지금은 시장의 지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실제로 얼마나 잘 듣는가, 이 기술은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한가,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만 보더라도 주사제뿐만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까지 실제 처방 데이터가 빠르게 쌓이면서 시장은 기대가 아닌 숫자와 결과로 기업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이오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는 데이터, 시장 규모, 플랫폼의 확장성, 이 세 가지로 판단받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시장은 어떤 기업을 선택하려 할까요?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과거에는 기술이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술 성장으로 했던 그 바이오 기업들이 별도 실적이 안 나오면서 아주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추세가 다른 것 같습니다. 2026년 시장이 선택할 기업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충분히 큰 타겟 시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임상 데이터로 입증된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거치지 않아 플랫폼의 확장성이 있어요.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 이후를 대비해 확장 가능한 자산 위주로 인수제를 늘리는 흐름도 이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준으로 진짜 승부를 하나씩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보시죠. 시장의 크기입니다. 파이가 클수록 많이 먹는다. 현재 그 헬스케어 시장에서 자금과 관심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영역은 명확합니다. 비만, 당뇨, CNS, 즉 알츠하이머죠. 그리고 항암제, 특히 ADC와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장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게 아주 공통점이죠. 특히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단순하게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시장으로 완전히 재정의되었습니다. 실제로 비만 치료제가 당뇨약으로 사용되고 이 FDA의 실사를 받고 있죠. 최근에는 주사제뿐만 아니라 먹는 비만 치료제까지 실제 처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조금만 성공을 해도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시장이 크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건 데이터죠. 이제는 뭐 기술력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임상 데이터가 없으면 평가도 없죠. 같은 기술이라도 실제 환자 데이터가 있는지,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부작용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 모든 것이 숫자로 증명된 기업만 시장의 선택을 받습니다. 최근에 면역 항암제 분야에서는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전환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역시 임상 데이터로 투약 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의료 현장의 효율 개선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6년의 바이오 투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상 이벤트 캘린더를 먼저 보는 것. 언제 어떤 데이터가 나온지가 투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2026년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2026년은 분기별로 중요한 임상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1분기에는 주요 ADC 항암제 임상 3상 그 중간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2분기에는 4세대 GLP-1의 비만 치료제 임상 2상이 종료가 됩니다. 3분기에는 알츠하이머 BBB 추가 플랫폼의 중간 분석이 있고요. 4분기에는 명역 항암제 피하 주사 제형의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주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겠죠. 임상 성공 여부 하나로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분기에는 주요 ADC 항암제, 2분기에는 차세대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3분기에는 알츠하이머, 다음에 4분기에는 면역암제 피하주사,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임상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을 한번 지켜보시죠. 저도 쭉 따라가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떤 기술을 가장 선호할까요? 16년에 시장이 진짜 원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환자와 병원이 겪던 불편함을 없애는 기술. 기술이 아무리 첨단이어도 실제 의료 현장에 나가서 불편하다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까지 낮출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이 시장의 선택을 받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핵심 기술 영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항암제의 IV에서 SC로 전환입니다. 병원에서 맞아야 했던 정맥주사가 자가투약 가능한 피하주사로 바뀌면서 투약 시간과 병원 처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알테오젠이죠. 이게 병원에서 일일이 주사를 맞으러 갔다가 집에서 혼자서 그 피하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이건 시간이 엄청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특별한 기업이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GLP-1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개선입니다. 체내 지속 시간을 늘리고 또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대표 주자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드입니다. 한국 기업도 하고 있으니까 한국 기업들도 좀 트래킹을 해보고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CNS 치료제의 BBB 추가 플랫폼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의 가장 큰 난제인 약이 뇌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로 ABL 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테오젠, ABL 바이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여기에 핵심 기업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년 헬스케어 투자의 핵심 정리로 보면 2026년 헬스케어 투자는 기대와 증명이 아니라 증명된 데이터와 확장성의 싸움입니다. 파이가 충분히 큰 시장인가? 임상이 실제로 잘 나오고 있는가? 기술이 하나로 끝나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습니다. 기대감과 스토리로 움직이는 시대는 이제 더 이상 아니고요. 2026년은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에서 진짜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CDMO 시장도 잠깐 볼게요. 역시 ST팜인데 5,600만 달러 규모의 올리고 핵산 치료제 원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 소재의 그 글로벌 바이오텍하고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납품은 끝이에요. 아마 해당 원료약품은 중증 고중성 지방혈증 치료제로 상업화 예정인 글로벌 신약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주의 조항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은 1월 22일부터 12월 18일까지입니다. 이번 수주 규모는 ST팜이 최근 매출액 2,737억 대비 3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주 잔고도 전년 3분기 대비해서 30%가량 증가를 했고요. 올리고 핵산체의 의사 개발 시장, 일반적으로 CDMO 시장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글로벌 회사들의 연구개발 가속화가 후기 임상 또 상업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ST팜은 지난해 제2올리고동을 마련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늘어나는 시장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 단계부터 상업 생산까지 일관되게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이 CDMO 사업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진입장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 전고점은 뚫었네요. 전고점은 뚫은 상태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회사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이 예사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도 이 변동성에서 다시 또 하락하는 시기가 됐을 때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